근데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요게 보통은 우리가 법문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어떤 그 거칠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물건으로 삼거든요. 뭐 어떤 거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다 보면 지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견, 그러니까 견해, 생각.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그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보다는 지견이 더 극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견이. 왜냐하면 그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감각적인 인연으로 드러나는 거에 지견이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상 사물들에 대한 마음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여전히 그 근간을 바치고 있는 지견이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욕기, 새끼, 무새끼 할 때 뭐 마음에 이 청정해지는 그런 경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끼는 사물 이런저런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존재감의 세계라면 무새끼는 그 사물의 존재감은 사라졌는데 지견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거든. 그것도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거까지 다 깨어나야 이제 그야말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붙잡고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 어, 이제는 이런 거죠. 여기에 물건들까지도 뭐 이런저런 사물로 드러나는 것도 다 이 일이지만 그것도 사실 그런 안목을 얻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더 분별의 세계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집중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분별의 그 제국은 같이 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 분별로서 분별 의식으로서 이 세계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이 망상 분별 의식이잖아요. 그거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 법상을 깨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상이 깨지면 이제 일타쌍피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나 의식, 이 생각이랑 같이 깨부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법상을 잡지 마라 하는 게 분별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건물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요? 오래된 건물 무너뜨릴 때 밑에 다이너마이트 다 집어넣어가지고 터트리면 싹 내려앉잖아. 위에 터지면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야 돼, 이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위에 거 하나씩 하나씩 기왓장부터 걷어낸다고 하면 진짜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거의 분별의 세계를 딱 떠받들고 있는 생각, 지견을 그래서 자꾸 생각을 깨는 이유가 법상을 깨는 이유가 모든 어록이나 경전에서 법상을 깨트리는 이유가 되게 이 중생심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인 거다 이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왜 자꾸 저 얘기만 하나 왜 생각 얘기만 하나 하는 것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뭐 사물도 뭐 어떤 바깥 대상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그거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법문에서는 다 생각에서 깨어나라 하고 망상 분별이다 하고 다 이렇게 쳐내냐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그 오온으로 드러나는 세계를 강력하게 뭔가 따로 있는 것으로 묶어두는 거는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약한 고리, 그러니까 그 근간을 이루는 고리만 쳐내면 거기서 버틸 재간이 없죠. 분별심이. 그래서 자꾸 어록이나 이 경전에서 망상심을 이게 망상 분별 의식을 깨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하면 그거 망상 아니냐 막 입도 열기 전에 막 얘기를 하고 들어보기도 전에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도 공부할 때 맨날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생각을 주 어떤 키워드로 해서
법문 설해진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생심을 구축하는 그것도 보면은 가장 끝에 남는 게 생각이야. 생각이 가장 장애로서 가장 끝에 남는 거고, 그다음에 분별심을 이렇게 분별의 세계를 지탱하는 것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이게 생각이구나. 그래서 요 생각에서 극복되면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알아지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선사들이 법상 깨는 얘기를 많이 한 거구나. 그래서 공안이나 화두 같은 경우도 다 한 생각 일으켜서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거를 탁 가로막아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오랜 세월 누대에 걸쳐서 이게 검증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알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일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중에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어떤 집착 대상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망상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공부만 하라. 그거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내가 궁금해하는 걸 얘기해 주지 않고 그 처방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됐고, 이러더라. 됐고, 이게 뭔지 아냐고, 이렇게 도가 뭔지 아냐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모든 그것만 해결할 거냐고. 5만 가지가 다 일어날 텐데. 다 일체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망상 분별 의식을 깨는 망상심을 분별 망상 집착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공부로 진입할 때 분별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분별을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것을 깨주는 거예요. 집중력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더 몰입할 수가 있거든. 내가 이게 생각이 가장 큰 장애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거에서 이제 특히나 더욱 그런 생각에 습관적으로 잘 걸려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정신이 차려지고 깨어지면 이건 공부는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몰입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공부의 장애는 그 분별 망상 세계를 구축하는 핵과 같은 거예요. 코어 생각. 그리고 생각에서 깨어나면 다 깨어나. 저절로. 그래서 방 안에 치울 게 물건들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직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막 진짜 작동을 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망상의 그것들이 무슨 이런 물건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면 금방 알 텐데 슥슥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라서 빨리 자기가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생각, 뭔가 공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 아유, 이거 생각이잖아. 금방금방 그냥 놓아버리셔야 돼. 뭐,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 아유, 이거 생각이잖아. 생각이 가장 주범이에요, 생각. 다른 생각들은 네. 그래도 약간 그것들 조금씩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공부에 대한 생각은 네.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공부인 걸 알면서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기준과 그 다음에 뭔가 약간 공부가 더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솔깃하고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은 줄어들었는데 항상 예민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어떤 얘기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이 거기서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공부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크니까 자꾸 공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진짜 공부는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 어떤 면에서는 공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충분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치성하게 일어나지만 결국에서는 그 생각마저에서도 깨어나야 된다. 그게 귀결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매일에 하면 안 돼. 그냥 그것도 어느 정도 막 거기서 뒹굴어 봐야 알아. 한계를 알거든. 그래서 실컷 해보세요. 그냥 해봐. 그냥 나오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큰 거는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자기가 관심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듯이 공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아. 왜냐면 내 마음이 크구나.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마음이 에너지거든요. 간절함은 에너지예요. 공부를 이게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자동차로 치면은 그 기름과 같은 거거든.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으면 이것이 계속 이게 밀고 나가게 하는데 결국은 이 힘은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그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 힘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마음이 크기를 얘기해 주는데 이것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끝나야 돼. 왜냐면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망상심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근데 공부를 어떤 목표로 했던 그거는 이원성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법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이법을 마지못해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법에서 벗어나려면 이거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생각도 아니구나. 이게 탁 판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싹 잘라버리면 안 돼. 저도 막 예전에는 이게 탁 이 자리가 막 확실하니까 먼 입만 열면 다 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고. 그럼 어느 정도 그거를 그것의 그 양면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크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공부. 그 마음이 크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건 마음이 크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직 미성숙한 공부인 거야. 그래서 공부가 완숙하고 나머지가 없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생각마저도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쳐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이것저것이 없는 안목이 열린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럼 일어나는구나 싶으면 이거 생각인데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막 판단하지 말고 공부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또 일어나는 거네. 이 정도 가볍게 봐주라. 알면서 보는 거랑 모르면서 막 헤매다니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추구심이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공부는 하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이 지점에서 좀 노팔심절하게 가르쳐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이게 균형 감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은 이제 좀 무난하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 직연이 되게 이게 망상이 나중에는 망상이 이게 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모든 거의 화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공부라는 생각에 일단은 좀 사로잡혀야 좀 이쪽으로 끌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법화경에 비유하잖아요. 불타는 집에서 자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얘기하면서 그걸 줄 테니까 나와라 해서 나왔다 했잖아. 근데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불에 안 탄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이게 다 그 욕망의 불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불에 데이는 고통을 겪었던 거구나. 나와봐야 압니다. 근데 그게 이 언어라는 게
양에 이끄는 수레. 이 방편이라는 게 양이 이끄는 수레, 사슴이 이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였어. 말이. 근데 그거 실제 있는 거 아니거든. 법문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 근데 이 마법에 걸려 들어야지 나올 수가 있어. 설법에 걸려 들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설법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는 다 이거는 아닌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게 좋잖아요. 그 뭐 하라는 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 머리 쓰게 돼. 그리고 그 에너지 많이 들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어려워. 난 그걸 알아요. 자기 식대로 막 자기 생각을 더 믿거든. 자기 생각을 더 믿거든.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가 옳은 건가? 우리는 뭐를 옳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를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옳은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중에도 다 옳진 않잖아, 그렇죠? 자기 생각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옳은 생각이 있고 옳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뭐를 옳다고 생각하냐? 익숙한 거를 옳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거를 옳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그렇다. 근데 익숙한 건 옳은 게 아니거든. 아니 무슨 진짜 그 나쁜 짓 하는 거기에서 잘한 사람은 그게 익숙한데 그 옳은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익숙한 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익숙하니까 안심하는 거. 이게 맞다고 사람은 믿는다는 거야. 근데 그럼 뭐냐? 자기 생각은 익숙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공부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공부고 내가 이거를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익숙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그 분별망상하는 것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분별망상하는 거 익숙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익숙한 쪽으로 막 이게 나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 두려워, 무서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만 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다 틀렸다 그거. 그러면서 헤매다녔던 거다. 이건 절대 익숙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 살아오는 동안 떠난 적이 없잖아. 우리 관심도 없었고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 새롭게 얻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마음이 없었고 항상 이게 여의란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에 한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살고 있네. 그걸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며 가면서 본 것 같아. 뒷뜰에서도 보고 앞뜰에서도 보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보였는데 너무 낯선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사람 말 따르겠어요? 자기 판단이나 생각을 더 믿지? 근데 이게 낯설지만 여기에 낫 이거지고 마음을 두다 보면 이제 낫 이거죠. 낫 이거죠. 이걸 더 확신을 갖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믿고 믿지 않고의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경계심이 뚝 떨어져 나가고 그 경계심이 남아있다는 거 의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가. 이게 어떻게 내 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나를 다 맡길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의.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자기 집에 비유한다면 땅에 비유할 수가 있지. 늘
나를 떠받들고 있는 이거였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항상 유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게 있는 줄을 모르고 관심도 없었지만 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 이래로 늘 한결같다 그러거든. 시작도 없는 세월 동안 늘 한결같은 거다. 시작을 알 수가 없지. 왜? 시작도 생각이, 망상이. 무시 이래로 여일한 거거든 이게. 그럼 거기서 탁 마음을 놓게 되죠. 그걸 깨쳐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게 확실한 어떤 전환이 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걸 깨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순간 이게 탁 전환이 와요. 그런 인연이 이제 도래해야 이제 뭐 이거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분명한 거구나. 그래서 그냥 뭐 보든 안 보든 뭐 느끼든 안 느끼든 넌 상관없이 이거는 늘 분명한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직연이다, 직연.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모든 원흉이었어요. 공부를 가로막는. 다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헤매다니지, 물건에 속아서 헤매다니는 거는, 그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다 생각이 속아서 이런가 저런가,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걸려 넘어졌던 거지, 생각이 사슬에 걸렸던 거지,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분별, 망상. 근데 그게 상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게 생각이다 싶으면 그냥 놓아버려야 돼.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가 않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내용이 중요했을 수 있어. 아,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야. 이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야. 해서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돼. 접해야 돼 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접해서 왔는데, 그게 진짜 바른 가르침이라면 가르침의 내용을 담은 생각, 그것까지도 탈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직연을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생각이 아니다. 이거 집해 있는 거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집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굴러간 거죠, 의식이. 이건 집해 있는 거야. 집해 있는 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닥치고 이것인 거지. 오히려 생각이 쉬워지고 탈락하고 무용지물이 돼야 돼, 여기에서. 닥치고 이거예요. 그래서 집해 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집해 있다.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집해 있다. 바로 이거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해서 생각이 아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생각이냐고 이게. 그냥 그래서 늘 이것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뭘 그 지지고 볶고 난리 쳐봐도 아무 일이 없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법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래야 되지 않나? No. 법은 이 현상의 어떤 그거에 통제를 안 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사라질 일은 사라져요. 절대 관여를 안 해요. 법은 절대 관여를 안 해. 근데 모든 것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이 법대로 항상 여여하고 세간법은 세간의 질서대로 흘러간다. 근데 그 모든 세간의 질서 변화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